소비자 행동론 3주차 강의 3-2 소비자가 타성에서 다양성 축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차에서 소비자를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타성에서 다양성 축으로의 전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양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 선도자인 경우, 그러니까 앞서가는 기업, 마켓 리더들은 타성을 유도해야 되고, 만약에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라면 다양성 추구를 장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 선도자 브랜드들은 친밀감 때문에 구매되므로 마케팅 관리자는 광고를 이용해서 이를 상기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는 그 브랜드를 보이기 위해서 진열 면적을 많이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마트 같은 경우를 갔다 그랬을 때는 뭐 특별가를 판매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정 판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쿠폰이라든가 무료 견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아니라 특별한 가격, 저가격, 그리고 쿠폰 아니면은 뭐 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맥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컵을 증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요. 또 어떻게 하면 노출을 더 많이 시킬까 해서 매장 안에서 진열 면적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도록 해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관여 제품들을 사람들이 쉽게 손에 눈에 띄거나 손에 닿기 쉽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닌 다양성을 축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여도에 따른 광고 전략인데요. 지금 소비자 행동을 구매 결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광고를 관여도에 따른 광고 전략을 세우기도 한데요. 어느 광고는 감성적인 것을 하기도 하고 어느 광고는 자만족적 광고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관여에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고, 여기는 저관여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Y축은 이성을, 여기서는 감성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4분면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고관여 제품의 이성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소비자,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학적 이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가 제품이겠죠. 그래서 TV라든가 가전제품, 컴퓨터, 아니면 집이라든가 아파트, 그리고 가구, 자동차, 뭐 이런 내용들이 고관여 제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소비를 주로 많이 일으키는 상품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고관여 제품인데 감성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제품이라든가 사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적 느끼는 소비자, 고관여 제품이지만 그런데 보석은 액세서리에 해당이 되지만 사람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성들 자기 피부에 맞는지 잘못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 이런 여성용품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인데 고관여 제품이지만 감성 쪽에 해당이 된다. 심리학적 이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터사이클은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에서 자기가 즐기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브랜드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이라든가 일본의 혼다 제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고 있는 브랜드들인데요. 여기서는 감성이 좀 대두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또 자동차 중에서도 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관여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쁘거나 아니면 여성한테 어울릴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관여 제품이면 어떤 이성적인 구매일 것이냐 감성적인 구매일 것이냐에 따라서 제품의 차이는 어떤 아이템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기율 테스트를 하는데 감성적인 것은 상기율보다는 태도 변화, 충동적인 측면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체는 이성적인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 그리고 재확인 가능한 고관여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큰 지면, 이미지 전달 매체, 드라마틱한 인쇄 광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여 제품 중에서 이성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 가능한 광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가고 이성적인 구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가구, 자동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광고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 카피가 중요하고 자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정보 제공적 광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것은 어떻게 할까요? 제작물의 직접적 충격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강한 충격요법의 광고들을 사용한 것이 더 좋고 감성적인 광고였을 경우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여 제품, 고가 제품들이 주로 고관여 제품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이성적인 구매와 감성적인 구매를 나누어 봤을 때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관여 제품인데요. 주로 절대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관여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습관 형성,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행동하는 소비자를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자아 만족형입니다. 반응형 소비자인데 뭔가 간단한 것을 저관여 제품 구매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관여 제품 중에서 습관 형성에는 자극 반응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자아 만족은 사회적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만족을 느끼는 사회 이론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관여 제품 중에 습관 형성에는 음식, 세제, 비누, 샴푸, 치약, 생활 필수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아 만족 중에서는 스낵은 어떤 스낵을 먹는다. 담배는 어떤 담배를 피운다. 껌은 어떤 껌을 먹는다. 특히 맥주라든가 청량 음료 같은 경우도 그 제품의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자아 만족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 같은 경우 나는 어떤 것을 선호하고 나는 이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어떤 자아 만족성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서 보면 판매, 매출액이 추이는 곧 광고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판매라든가 매출액 추이 이런 것들이 광고 효과로 보는 경우 저관여 제품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아 만족형은 TV, 포스를 활용한다. 그리고 매체는 작은 사이즈, 지금 습관 형성에는 작은 사이즈로 빈도를 증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머릿속에 그냥 인식을 습관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자아 만족 쪽은 자아 만족적 광고 또 일관성 유지, 주유 향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관여 제품, 고관여와 저관여 중에서 지금 이성적인 어떤 구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감성적인
내용에서 구매 결정이라든가 학습을 하게 되는 관여도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4분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성적인 구매인가 감성적인 구매인가에 따라서 광고라든가 우리가 마케팅을 했을 때 상황은 소비자 대상을 했을 때 엄청난 중요한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해 줬고요. 소비자 구매에 있어서 상황적 영향인데요. 의외로 소비자는 상황적인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구매, 사용, 처분 이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소비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요. 상황적 특성이 물리적 속성, 사회적 배경, 임시적 견해, 과업, 선행 상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케팅 활동에서 제품 포장, 광고, 판매 활동, 소매 아울렛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특성은 구매 하는데 문화, 하위 문화, 인구 통계, 사회적 계층 동기, 개성,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적 특성에 해당이 되어 있고 소비 반응은 문제 인식을 하고 정보 탐색을 하고 대안 평가를 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까지 구매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소비 상황에 보면 여기서 전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사례를 한번 소비 상황의 사례를 이해 돕기 위해서 지금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기에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 상황에서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때 그냥 뭐 먹지?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결정을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밥 대신 조금 저렴한 스낵이나 저렴한 음식을 먹고 후식을 못 먹을까? 이 상황은 조금 교재에 있어서 넣었습니다만 사례를 들기가 좀 그렇네요. 여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바람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마라톤을 하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아주 목이 마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소비자는 움직일까? 순댓국을 먹고 후식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예를 들자면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서 소비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또 개인 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결국은 소비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이후에는 구매 후 평가까지를 이루더라. 그런데 상황적 영향이 있더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제하건대 분명히 이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홍길동 교수의 상황에 따른 맥주 브랜드 선택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전제합니다. 예라는 것을. 자, 고깃집이나 횟집 등에서 반주로 마실 때 회식에서 소폭 탈 때, 소폭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소주와 맥주를 칵테일 할 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화이트와 카스 등을 먹었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이 안 와서 집 앞에 슈퍼에서 구매해서 혼자 마실 때, 그리고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라든가 집에서 볼 때 통닭과 더불어 먹을 때는 크라우드나 오비 맥주를 먹었다. 이게 지금 상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세계 맥주 전문점 또는 바 같은 데서 담소를 나누면서 먹을 때는 밀러라든가 아사히라든가 기린 등 수입 맥주를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체로 학생들과 회식할 때 운동 경기 후 갈증 날 때 더운 여름과 일과를 맞추고 이랬을 때는 생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맥주의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겠다. 포지셔닝은 다시 우리가 지금 소비자 행동론이나 마케팅에서 보는 포지셔닝은 사전적인 용어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맥주 브랜드가 바뀌다라는 것이죠. 그냥 고깃집에서 소맥 할 때는 하이트를 마시더니, 하이트나 카스를 마시더니, 집에서 통닭에다가 먹거나 뭐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먹거나 이럴 때는 크라우드나 오비를 먹더라. 그런데 지인들과 맥주 전문점에, 세계 맥주 전문점에 갔더니 거기에서 좀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 밀러, 뭐 아사히, 기린 등 이렇게 다양한 맥주를 먹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식 장소에서 또 운동 끝나고 여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시원한 생맥주를 먹는, 이렇게 상황에 따른 브랜드가 바뀌기도 하더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해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비자 지각과 정보 처리인데요. 소비자는 어떻게 느끼고 알아가며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자극과 소비자 지각인데요. 마케팅 자극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커뮤니케이션 또는 물리적 자극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극을 줘서 소비자를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1차적 자극 대 2차적 자극인데, 2차적 자극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필수 조건이 차별화된 제품 개념을 수립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가 차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개념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면 제품의 차별화를 수립해서 마케팅 자극을 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자극의 주관적 해석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느 자극을 지각하고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극의 특징, 또 그 자극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능력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닝 피셔의 천사와 악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악마를 제대로 보려면 천사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악마를 보려면 천사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악마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1, 2에 대한 내용인데, 소비자 자극에 대한 해석 능력 부족 및 주관성은 마케팅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술 못 먹는 나로선 좋은데, 그래서 반만 따라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해도 그냥 가득 채워져 주는 그 사람들, 또 원샷 안 하면 뭐라 하거나, 또 술 못 먹는다니까 뭐라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비자,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요. 소비자 자극에 대한 해석 능력 부족, 상대의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 주관성, 이것이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야기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다린 시간과 인식된 시간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시간과 지금 고객의 지각된 시간, 그리고 실제 기다린 시간, 실제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고객이 지각된 시간은 더 크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관적인 해석, 어떻게 그 자극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극의 특징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감각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쇼핑은 그냥 사서 가져온다가 아니라 인간은 소비자이기 전에 어떤 인간은 5가지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각 기관을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또 그 감각 기관을 어떤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크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보통 눈은 시각이죠.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청각이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후각이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은 미각,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오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지금 촉각이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인간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손을 느껴볼 수 있고, 여기 감각 기관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노출되겠죠. 소비자는 그 5가지 감각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감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오감에 대해서 5가지 감각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각은 색상인데요.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색상의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상에 의해서 무의식적 반응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만큼 색상은 중요합니다. 또 생리적, 감정적, 문화적 교육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색상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런 파란색 컬러에서는 브랜드명을 연상을 하고 노란색 컬러, 옐로우 컬러에서는 사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지금 주황색에서는 제품 기능을, 보라색에서는 가격을, 그리고 회색에서는 제품 편향을 예를 들자면 색상에 영향을 주는데요. 색상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인간은 90초 이내에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상당 부분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거의 60에서 80%를 컬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컬러 마케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시각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각인데요.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게 되죠. 그래서 향을 이용해서 특정 제품의 판매 촉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향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라든가 소비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선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마케팅까지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지금 특정 향기에 대한 소비 변화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지금 표로 그려놨습니다. 향이 없는 것보다 라벤더 향, 레몬 향 했더니 라벤더 향보다는 레몬 향이 더 소비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을 통해서 상황이나 장소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래서 일부 백화점에서는 향기를 이용해서 고객을 유입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향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공기 청량기 설치, 그리고 손님이 84% 정도 더 몰리고 10% 정도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비스 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향기 마케팅 효과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후각적 배경은 어떤 특정한 심리 상태로 사람을 유도하고, 이를 특정한 심리 상태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향기 이 내용에 대해서 후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나 석유는 향을 넣은 걸까요? 안 넣은 걸까요? 이건 인위적으로 향을 넣은 겁니다. 원래 원유는 아주 매캐한 고약한 냄새인데, 벙커슈에 가까운 그런 냄새가 고약한 냄새인데, 휘발유 석유는 냄새를 맡기 좋게 향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 차를 샀을 때 새 차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페인트 냄새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냄새들을 더 좋은 냄새로 하기 위해서 새 차를 탔을 때 나는 냄새들은 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향기 마케팅은 지금 이미 우리한테 마케팅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친 경우가 있죠. 저도 그 자료를 보기 전에는 휘발유가 인위적으로 향을 넣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마케팅, 후각, 오감 내용을 스터디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소비자 행동론 3-2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에서 다시 오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